그러니까 그 자체는 분하고 상화는 뭐냐? 고르게 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르게. 그게 외부에서 고르게 열이 상중하 고르게 퍼뜨리는 게 뭐예요? 3초잖아요. 그 연력을 가지고 뭐래요? 상부에서는 어떤 에너지? 여무라 그랬죠. 호흡을 통해서 뭘 나와요? 수증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중초에서는 소화기를 통해서 몸에서 땀이 배설된다 그랬죠. 하초를 통해서 뭐예요? 소변으로 밖으로 배설시키는 수분 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 몸이 전체적으로 뭐로 쌓여 있어요? 수분으로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요. 따뜻한 태양빛에 말리면 어떻게 돼요? 뽀송뽀송해지죠. 그죠? 만약에 따뜻한 태양빛에 못 말리고 빨래를 이 습한 날에 걸어놨다고 생각해봐요. 축축하고 눅눅해지잖아요. 몸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것은 대사를 통해서 말려주는 거예요. 대사를 통해서. 그 대사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3초의 소양 상화입니다. 네. 군화하고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열감으로 열력으로 인체를 뽀송뽀송하게 해서 대사력을 통해서 뽀송뽀송하게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3초의 소양 상화가 하는 거고, 군화는 강력한 불같은 에너지로 그 자체의 역할을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포의 소양상화는 음적으로 소양상화가 일어나는 거죠. 음적으로. 수분 대사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 일종의 에너지 대사예요. 네. 에너지 대사. 어디에서? 세포 단위에서. 네. 세포라는 것이 우리가 먹은 영양물질이, 그죠? 혈액을 타고 세포로 공급되잖아요. 적혈구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포 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뭐가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를 터뜨리는, 에너지를 막 만드는 그런 하나의 사이클들, TCA 그 사이클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쪽구름풍이 하는 것이고, 그 세포 속으로 유입되게 만들어서 하나의 그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수구름 심포 상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작용이 돼요? 또 거기서 세포 안에서 예를 들어 쪽구름 간목경이 에너지가 ATP를 생산해냈다 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은 어떻게 돼요? 오염이 돼 있죠. 그걸 또 밖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부에서 일어나잖아요. 세포에서. 거기에 대한 수분 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수구름 심포 상화가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갑니까? 호흡을 통해서 수분 대사, 그 다음에 소화기를 통해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 대사,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3초 상화경이 하는 것이고, 이 살 속에서, 세포 속에서 단위에서 일어나는 수분 대사는 뭐가? 심포상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포상화경에 제가 그 12전경 할 때 뭐라 그랬냐? 수포성 질환을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그래요. 예. 빠르게 뭐예요? 세포 안에 막 그 오염된 수분, 대사 찌꺼기들이 쌓여 있으면 이게 물집이 잡히잖아요. 특히나 뭐예요? 대상포진 같은데. 예. 아니면 헤르페스 같은 거 생겼을 때, 허피스 같은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당장 뭐가 됐어요? 화상 입어서 막 물집 생길 때 있죠. 예, 그런 걸 빨리 해소시키는 작용. 빠르게 세포 단위에서 그런 오염된 그 체액들을 교환시켜서 빠르게 세포가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화, 에너지는
수고름 심포상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내관을 통해서 심포상화로 들어가죠. 심포상화를 조절하죠. 이게 바로 내부 보호작용이에요. 예. 이거는 수분 대사를 통해서 뭐래요? 인체 외부를 보호하는 거죠. 만약에 수분 대사 안 돼 봐요. 막 퉁 붙잖아요. 예. 이거는 단순하게 세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막 그죠? 껍데기 부분. 예.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양유맥은 어떤 거요? 양경맥의 어떤 외부 보호작용을 특별하게 많이 도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3초경에 외관을 통해서 통혈시키는 거예요. 이 3초의 문제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교맥과 양유맥의 머리 부분의 이 흐름을 보세요. 네. 요거는 정명을 통해서 부족태양 방광염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요? 풍부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풍부를 거쳐요. 거치는데 이 구역을 가만히 보면은 이쪽은 뭐하고 가까우냐면 이 방광경과 가까워요. 그리고 담경하고 가깝고 여기는 삼초경과 가깝습니다. 여기는. 예. 그리고 이 어깨선도 거의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오지요. 목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지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내려오죠. 예. 거의 같이 내려오잖아요. 예.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앞쪽으로 가고 요거는 요 위경에서 약간 뒤쪽으로 오고 예. 요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서 주로 차이 나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머리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교맥과 양유맥의 주치를 보면 비슷해요. 예, 다만 차이점은 양교맥은 뭐에 더 치중하느냐? 이 뇌중추신경에 사실은 더 치중하고 여기는 뭐와 더 치중되냐면 따지고 보면요. 뇌중추는 맞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자율신경 쪽하고 연관이 더 많아요. 예. 여기는 중추신경계와 연관이 더 많고 예. 자율신경계가 이렇잖아요. 말초까지 가지요. 그러면 말초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아세틸콜린, 예, 호르몬 작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말초 부위, 이 표면 부위까지도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열 변화 같은 거 감지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쪽입니다. 예, 음교맥을 한번 보세요. 음교맥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는 어디 무릎 쪽을 바로 요렇게 관통해서 갑니다. 정중앙을. 예. 요게 좀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공통적인 게 요래 가는데 이건 오히려 위쪽에 올라가면은요. 여기는 위경보다는 신경에 가깝고 신장경맥에 여기는 어때요? 비경에 더 가까워요. 비경에. 예. 그러면서도 위경하고 같이 가버리죠. 꼭 여기 올라가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인형을 또 이 가운데를 통과하잖아요. 예. 인후 부분을. 자,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요. 이 흐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음유맥은 또 어디까지 가요? 이 위로 올라가지는 잘 안 해요. 또. 예. 주로 보면은 여기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요쪽으로 봤을 때 여기 심장 근처로도 많이 가죠. 그래서 내관이 심포가 뭐예요? 심포가 예,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음유맥 쪽은 그런 쪽이다. 그래서 양유맥을 보면은 이게 상화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화열. 이거는 삼초경 할 때도 담경 할 때도 얘기했는데 담경의 상화열은요
속된 말로 우리가 열받는다. 스트레스 상태가 막 폭발하듯이 딱 열받는다 그러면 상화는 순간적으로 그냥 바바박 하는 그냥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삼초는요, 은근하게 막 그냥 열이 딱 이렇게 받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야! 하면서 히스테릭한 거 있죠. 예. 족소양 단경의 상화는 막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집어 던져버리고 폭발해 버리는데, 상화는, 이 삼초 상화는요, 히스테릭해요. 예. 그러면서 광증이 두 가지라 그랬죠. 군화로 일어나는 광증은 폭광증입니다. 폭광증. 완전 미쳐서 날뛰는 거고, 예. 상화는요, 울다가 웃다가 대들었다가, 누가 그러대? 덜 미친 거. 그게 말이 그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 어떤 지인 한 분이 와서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걸렸대. 어떻게 걸렸는데? 치매요. 아유, 되게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쁘게 치매 걸렸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녀같이 이렇게 순하게,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그런 치매래. 그런 이쁜 치매랍니다. 그래. 이게 상화광증은요, 폭광증은 아니에요. 막 속된 말로 해서 막 칼 들고 막 설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머리에 꼭 꽂고 다닌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이든, 은근하게 가만히 있을 땐 또 괜찮다가 한 번씩 막 히스테릭 발작을 일으키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은근한 열도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게 양유맥에서 발생해요. 이게 껍데기에서 열이 계속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 대사가 돼야 안 돼요. 지나치겠죠. 바짝바짝 말려버려요. 물기를. 어느 정도는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수분 대사가 만약에 지나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디 부분에 있는 것도 전부 뭐예요? 습기입니다. 이게 태음습이에요. 적절히 있어야 되잖아요. 뻑뻑하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로봇가 기름칠을 안 한 것 같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죠. 이 목 있는데 이런 목뼈도 똑같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열은 위로 떠버립니다. 열은.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떠냐면, 이 위쪽으로는 열 때문에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뼈마디는 막 말라 비틀어지듯이 이 관절이 막 마르듯이, 그죠? 윤활유가 다 바짝 마른 것 같이 나타나는데, 이 목뼈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오히려요 아래쪽은요 차요. 예. 그래서 이 무릎 부분 있죠. 이 무릎 부분, 무릎이 시다. 예. 무릎이 시리다. 이게 어쩌면은 양유맥 증상에서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무릎이 시리면 뭐가 돼요? 족양명 위경이 거기로 흘러가죠. 소화기가 어떻게 돼요? 차지죠. 냉해져요. 원래 족양명 위토경은요, 양명조지만은 따뜻하게 말리는, 그러니까 회수하는 기운이에요. 수양명 대장경은요, 금이라는 냉기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 건조시키는 거. 예, 그런 형태가 바로 수양명 대장경의 에너지고, 족양명 위경은 따뜻하게 말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냉해져 버리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교맥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과
유맥에서 양유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차이는 이런 겁니다. 요것과 또 하나 여기서는 정간 같은 간질 발작 같은 게 일어난다면 여기서는요 히스테릭한 그런 정신적인 불안 증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